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오랜만이죠. 오랜만이긴 한데, 제가 이거 월요일 날 하고 어제하고, 녹화를 했는데, 좀,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녹화를 하긴 했는데, 파일이 저장이 안 돼가지고, 날려 먹었죠. 이틀 동안. 뭐, 어떻든,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뭐 오늘 엄청나게 비 온다고 했는데 부산은 지금 멀쩡합니다. 그 모르겠어요. 뭐 내일은 비가 좀 올지. 뭐 지금 대관하면서 보니까 약 바람이 조금 부는 걸 보니까 뭐 비가 좀 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 뭡니까 그 뭐 저기 TV에서는 처서가 지나도 무더위가 계속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확실히 뭐 기후 변화가 심하긴 합니다만은 절기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이 첫서죠. 어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자면서 좀 덥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잠은 좀 푹 잤어요. 별로 크게 더워서 잠이 깨거나 그러진 않았고 확실히 좀 이 절기에 맞게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이 뭡니까 그 날씨가 좀 기후가 맞춰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 그래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그 이 잼버리 사태 초창기 때 아마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이 지방자 우리나라 지방자치 문제가 많다고 그런데 이제 그 어느 언론이나 저기 방송에서도 이 얘기는 안 해요 아직도. 그런데 그 저기 지난 주말에 조선일보에 관련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유일하게. 그래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또 하나 느낀 거는 뭐 저도 그래 뭐 이 조선일보 맨날 이제 쓰레기라고 막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역시 관록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그 뭐 모든 전체 언론을 통틀어서 잼버리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어 이 근본 원인이 지방자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최초로 이제 지금 이 기사를 쓴 게 지금 조선일보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이제 기사를 쓴 게 이제 기사를 쓴 게 아니고 방송에서 이 얘기했던 게 저 아닙니까 저 일명 방구석 평론가 아닙니까 제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엉망이라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 지금 아니 최소한 잼버리 사태가 난 정도 됐으면 언론 뭐 그래 일단 저기 빨갱이 새끼들이야 이제 자기들이 이 돈 빼먹기 위해서는 이제 저기 뭡니까 그 지방자치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꺼내겠지만 소위 보수라는 진영에서는 이 문제를 일단 저기 끄집어내야 돼요. 과연 그러면 지금 뭐 소위 그 정치를 오래 하고 기자하고 있다는 특히 이제 뭐 종편이나 이런 데 나오는 패널로 나오는 그런 인간들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문제 폐해가 있다는 걸 모르겠어요. 이 방구석 평론가인 저도 알고 있는 거를. 근데 왜 이 얘기를 안 할까요?
다 엮여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엮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그래 이제 캠프 데이비드들 갔다 왔죠. 과연 이제 어떻게 변할 건가 뭐 기사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 이제 계속 이제 전북 전라북도 측하고 요 빨갱이들은 이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파행, 전북의 덤터기, 새만금 SOC 공세 멈추라. 뭐 이거 뭐 크게 새로울 건 없으니까 뭐 중언부언 할 건 없습니다. 보시면 그래 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14개 기초단체 원내대표 협의회는 뭐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하죠. 다 똑같은 앵무새도 아니고 다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 감사원 감사도 못 받겠다. 못 믿겠다. 국정조사 해야 된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천편일률적이죠. 그 보시면 뭐 감사원을 통한 잼버리 파행 관련 감사 추진은 힘있는 기관을 통해 정부와 조직위의 잘못은 은폐하고 전북도와 개최지 부안군 등 지자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전북 애향본부 등 도내 9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힘은 새만금 사회 간접자본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고 사과하라. 그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또 한 명이 등장을 하죠. 뭐 이 시민사회단체나 뭐 이런 것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직접적으로 이제 이해관계가 달려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또 정세균이가 튀어나와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날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파행의 덤터기를 전북에 씌워서는 안 된다. 책임을 회피, 증가하거나 덤터기를 씌우는 식의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하고 냉정하게 사실 그대로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전북도 역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그 보세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라북도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해놔놓고 덤터기 씌우지 말해. 아니 누가 덤터기 씌웠죠? 그냥 감사받으라는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덤터기 씌우지 말라면서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대요. 그 전북도지사 그 새끼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김윤택인가 그 새끼도 똑같은 말 했고. 그리고 전북도청 공무노조가 또 이제 했는데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따른 감사원이 전북도 감사에 대해 잼버리 감사에 한정하고 새만금 감사로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남탓 공방을 하지 말고 감사원 감사의 성실히 응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잼버리 유치를 새만금 국제공항과 도로선 건설 등 사회 간접자본 예산과 결별하는 데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이게 뭡니까? 아니 도둑놈이 어느 집에 도둑질하러 갔어요. 그 도둑질하러 들어갔더니 이제 집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딱 한 군데 막았으면서 딱 여기만 빼고 나머지는 다 훔쳐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도둑놈이 그럼 그 주인 말대로 주인이 여기 안 된다고 한 곳은 그냥 냅두고 나머지만 싹 틀어서 갈까요? 아니 그 병신새끼 아니야 그러면 그 도둑질 그러면 그거는 도둑질 하는 놈으로서 도둑놈으로서의 그 자격이 전혀 없는 놈이잖아요. 물론 이제 저기 뭡니까 저 주인이 털지 말라는 것은 일단 놔두고 다른데 일단 싹 틀어가지고 뭐 돈 될 만한 거 다 털어먹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털지 말라고 한 데는 강제로 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새끼들이 지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꽁이 보면은 그 뭡니까 저 대가리 쳐받고 그러니까 몸을 숨겨야 되는데 대가리만 쳐받고 그 몸은 그냥
뭡니까,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그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잼버리만 하고, 새만금은 건들면 안 돼. 새만금은 감사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왜요? 새만금을 왜 감사하면 안 되지? 아니, 새만금은 그 잼버리를 개최한 개최지 아닙니까? 아니, 새만금에서 모든 사달이 다 났는데, 당연히 씨발 새만금에도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새끼도 하는 말이, 아, 새만금은 하면 안 되고 잼버리만 해, 잼버리만. 아니, 그 잼버리를 감사하면 새만금은 자동 옵션이죠, 자동 옵션. 자동 옵션이 아니고, 그러니까 옵션이 아니고 이건 자동이죠, 자동. 참 기가 막힐 따름 아닙니까? 이거는 뭐 자기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뭐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고 막이뭐 깽판 치려고 하고 있는데 어 뭐 감사원이나 뭐 이쪽에서는 전혀 그럴 생각은 없는 거죠. 그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정세균이까지 나서서 이러는 거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해치먹은 게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 사선 전 구청장 수시로 돈 요구에 직원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저소득층 선물도 빼돌려. 이게 보세요. 또 이제 민주당 아닙니까? 사선이면 16년을 해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 지금 지방자치 시작한 지 30년밖에 안 됐는데 절반을 갖다가 동대문 구청장으로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빨갱이 새끼들 지자체장이나 이거 하고 마찬가지듯이 수시로 그러니까 직원이 자기 개인 사비로 감당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구청장이 수시로 달라는 돈을 갖다가 지불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 정말. 이런 일들이, 이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근본 원인이, 물론 빨갱이 새끼들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탐욕, 개인적인 탐욕도 크게 작용을 한 거지만, 결국에는 더 근원적으로는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지방자치, 우리나라에 전혀 맞지 않는 지방자치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토양 자체가 전혀 지방자치라는 토양 자체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이 나라에 갑자기 지방자치라는 걸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각 지역의 토 세력들이 붙어먹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근본 논리는 지방자치라니까요. 빨갱이 새끼들이 이렇게 탐욕스럽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가 아니었으면 이런 비리는 안 나오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낳은 최악의 괴물 지금 여러분들이 허구한 날 보고 듣고 있잖아요. 바로 이재명이 우리나라 30년 지방자치 역사에서 최악의 괴물이 바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그제도 언론에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바로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그 지방자치를 안 했으면 이재명이 같은 저런 괴물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는 5천 년을 중앙 집권이었는데 뭔 뜬금없이 그래 갑자기 한 번도 시도해보지도 않았던 지방자치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덜컥 시작하니까 이재명이 같은 그런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괴물이 나오는 거고. 이 새끼가 16년 동안 그러면 동대문 구청을 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동대문구에 있는 각종 단체, 업체, 뭔가 이권을 따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청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16년 동안 그러면 동대문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청탁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돈을 들고 선물을 들고 찾아오는 그 지역 토호들, 지역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들 같이 술 마시고 밥 먹고 뒹굴고 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 이 주말에 조선일보에서 그래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30년 넘었는데 이게 뭔가 잼버리 남맥이 부른 지방자치 축소 폐지론. 이 지금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최초로 지금 조선일보가 이거 지금 이 기사로 쓴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좀 읽어보죠. 선택은 지방정부가 하고 돈은 중앙정부가 되고 똥은 지방정부가 싸고 치우는 건 중앙정부가 하고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숱한 논란 속에 마무리된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졸속으로 준비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행된 지 30년 넘은 지방자치제도에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기본적인 배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포퓰리즘과 이권 나눠먹기 등 예산 낭비와 부패, 무능에 갇힌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을 극명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잼버리가 극명히 드러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을 극명히 드러낸 최고라고 하면 최악의 인물은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 그리고 아까 그 동대문 구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전북도는 상하수도 관련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며 맞대응에 나선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자치의 혜택과 권리는 지방이 누리면서 정작 문제가 터지면 책임과 해결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김영준 배재대 특자 교수는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주체는 결국 전북도가 아닌가. 중앙정부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전북도의 책임이 더 크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유리할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하고 불리할 때는 중앙정부를 탓하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그래 말씀드렸듯이 이거 아닙니까? 지원을 하되 간섭 마라. 그렇게 해줬어. 그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안 하잖아. 그래놓고 감사하겠다니까. 감사는 못 받겠대요. 그걸 왜 지방정부에다 책임을 떠넘기냐. 분택 씌우지 말해. 전북도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대회가 전북도의 새만금 개발과 국제공항 유치에 이용된 것이라는 의문도 계속 제기되는 상황. 이 때문에 서울 권력의 힘을 빌려 더 많은 자원을 지역으로 가져오겠다는 게 발전 전략일 뿐 지역 내부에서 스스로 발전과 혁신을 꾀하는 일엔 관심이 없다. 내부 식민지론.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아예 안 하고 지방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한다면 지방자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이 전혀 안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라는 그 토양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지방자치라는 그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씨앗이 제대로 자라겠냐고. 그러니까 밑에가 자갈밭이었는데 그 자갈밭에다가 지방자치라는 씨앗을 갖다가 뿌려놓으니까 물은 더럽게 처먹고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그 썩은 문드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자립과 내실 있는 발전보다 중앙권력의 지원을 어떻게든 따내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지방의 정치가 서울의 정치 권력에 더 종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한 정치학 교수 A씨는 잼버리 대회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이 경쟁력으로 갖가지 전시성 사업, 선심성 축제와 행사들을 마구 남발하면서 예산 낭비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정택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은 어차피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로 예산을 꽂아주는 걸 원하니 그걸 잘할 수 있는 대형 정당으로 지원이 쏠렸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운영된 지방자치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 교수는 주민들의 지자체 투표 참여도 점점 저조해지고 시민사회의 관심과 견제, 반대 세력의 감시도 적다며 그러다 보니 지역 토호와 정치인, 지방행정이 맞물린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중앙정부 예산을 최대한 끌어와 나눠먹고 그렇게 유치한 사업으로 인기몰이까지 하는 행태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얘기를 조선일보에서 일단 또 한번 얘기했으면 아니 그래 패널로 나오는 새끼들이 TV에서 한번 문제점을 부각시켜가지고 한번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슈로. 근데 이거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얘기를 안 하죠. 왜 안 하겠어요? 조금 전에도 그 채널A 뉴스 보니까 총선용 뭐 돈 뿌리기 해가지고 각 지역, 자기 지역구에 예산 풀다 준다고 지금 기사가, 보도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다, 이거 없애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정치 생명과도 연결이 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검사들을 왜 2년마다 타 지역으로 보냅니까?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죠. 그 지역의 유지나 지역의 그 깡패 새끼들하고 붙어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아까 동대문 구청장처럼 아니면 이재명이처럼 재선 3선 하면서 8년 막 16년 이렇게 만약에 그 지역에서 계속 붙어 있으면 어떤 권력을 가지고 당연히 똥파리가 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윤사단, 윤통부터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이 윤사단 같은 그 정도의 청렴결백성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아니고 100% 그런 사람 없습니다. 100%예요, 100%. 그런 윤사단 빼고는 그런 유혹을 이겨내면서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그래왔듯이 그냥 중앙에서 임기제로 2년이면 2년 아니면 4년이면 4년 중앙정부에서 계속 타진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딱 맞는 그거 시스템이라니까. 근데 이거 과연 그러면 정치하는 새끼들 모를까요? 국민의힘은 다를 것 같습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지역에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예산 많이 땄다고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 그 예산 많이 따왔다고 하면 우박수 치면서 또 재선되고 3선 4선 그 돈 어디에 쓰입니까? 제대로 안 쓰이잖아. 저기들 그냥 나눠먹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 토 세력들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최악의 괴물이 이재명이고 아까 동대문 구청장 잼버리
일각에서는 이참에 한국과 맞지 않는 지방자치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나온다. 노정태 위원은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독일이나 일본, 미국 등은 각 지방이 그 단위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 지방자치는 의도적으로 추구할 게 아니라 역사적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맥락 없이 이루어진 인위적 지방자치는 지방 토의 이권 수단이나 견제받지 않는 중간 권력을 손쉽게 쥐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김영정 교수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자치제는 한국에 정착하지 못했다. 우리와 잘 맞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게 지금 보세요. 역사적 맥락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봉건시대, 유럽의 봉건시대, 그리고 일본의 막부시대, 이 나라들은 수백 년 동안 왕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영주들이 각 지역을 통할하면서 당연히 사병도 갖고 있고 다 가지고 있죠. 그럼 이제 평상시에는 각 지역의 영주들이 자기 지역을 그냥 자기가 알아서 통치를 해요. 근데 만약에 국가적인 대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된다 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병들을 올려보내가지고 전쟁을 수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적정하게 견제를 하면서 발전을 해왔던 거예요. 이게 유럽이나 일본은. 미국은 어차피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식이 됐던 거고,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최소 수백 년을 유럽과 일본은 여기서 말했듯이 역사적인 흐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지방자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강제로 김대중이 그 새끼가 단식해가지고 강제로 와 하자 해가지고 그래 하자,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 하자 씨발 그래 그렇게 30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남은 게 뭡니까? 이재명이 지금 여기 전라북도 잼버리나 김관영이 이런 괴물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럽이나 일본은 왕이 있고 각 지역을 통치하는 영주가 있었어요. 그러면 왕과 이 영주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왕은 영주가 통할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 대신 국가에 뭐 큰 사건이 뭔 일이 있을 때는 전적으로 중앙에 협조를 하는, 국가 대 국가의 사안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는 그런 형태로,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유럽이나 일본은 그 자기들의 그 어떤 특성에 맞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방자치가 봉건시대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봉건시대를 수백 년 이상 이어오면서 지금까지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5천 년 동안 씨발 중앙에서 매 관리를 파기만 해왔는데, 그런 나라에다가 갑자기 지방자치 한다고 덜컥 씨발 해놓으니까 이 얼마나,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이중 삼중으로 낭비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4년마다 지방선거 한다고 그 들어가는 비용 수백억 이상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러면서 또 4년에 한 번씩 또 공휴일 생기지. 안 해도 되는 공휴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 하면. 그 없애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봐라. 이번에 잼버리하고 이재명이를 봐라. 이게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만들어낸 최악의 괴물들 아니냐고. 방금 말씀드린 동대문구청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 지금 뭐 다른 지역은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물론 규모가 좀 다를 뿐이지. 요 부산도 보세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가덕도 공항, 가덕 신공항 그걸 씨발 왜 만드냐고. 그 가덕 신공항이 이 새만금 공항하고 똑같은 경우라니까요. 그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아니 바로 그 코앞에 씨발 군산공항이 있더만. 군산 그래 굳이 만약에 공항이 필요하면 군산공항 좀 확충하면 되지. 그 군산공항이 씨발 지금 장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다가 또 대형 공항을 그 조 단위로 씨발 돈을 투입해가지고 공항을 왜 만드냐고 이 미친 새끼들. 이 부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김해공항이 그 위치가 얼마나 좋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지도 펼쳐놓고 한번 김해공항 위치를 한번 보라고요. 사통팔달이라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오기가 아주 편해요. 지금 저 부산 저 대구 그 신고속도로도 뚫리고 그리고 여기 뭐 서부 경남 쪽부터 해가지고 이쪽에서 경남 이쪽에서 오기도 쉽고 부산에서도 금방 가잖아요. 근데 가덕도에다가 신공항을 짓는다고? 아니 거기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수심이 깊다니까. 그거 어떻게 매집할 건데? 깎아내고 매립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추진하면 지금 이 저 새만금 공항하고 거의 비슷한 꼴라지 날 거예요. 돈만 들이다 쓰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아니 가뜩이나 매립도 어려운 수심이 깊어가지고 매립도 힘든 데다가 아니 그럼 지금 막말로 그럼 몇 년 남았어요? 2030까지 몇 년 남았냐고. 솔직히 그러면 2030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2029년 이정 늦어도 2029년 이맘때쯤에는 완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이제 6년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아직 그 시작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 시작한다고 보고 5년 만에 그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다고 치더라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공사를 뼈 빠지게 해놨더니 태풍 올라온다고 해요. 그럼 어쩔 건데? 태풍 한번 지나가면 최소한 씨발 몇 달씩 공정을 다시 빠꾸 시켜 놓을 건데 그 태풍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자치제는 한국에 정착하지 못했다. 우리와 잘 맞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폐지는 못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원체 지금 뿌리 깊게 지금 토 세력들하고 지금 이게 엮여 있기 때문에 진짜 박정희 때처럼 아예 진짜 씨발 다 쳐죽일 수 있으면 모를까. 윤통은 또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폐지보다는 기초지자체까지 내려간 지방자치제를 광역 단위로 축소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견제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재정비하는 게 현실적이다. 그 광역 단위로 축소하자는 게 뭡니까? 각 시, 군, 구까지 하지 말고 그냥 광역단체, 광역시하고 도 단위까지만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타협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 이게 가장 현실적인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폐지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항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보시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문제의식으로 지자체 축소 개혁이 추진됐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탄핵 정국 등으로 무산됐다. 노정태 위원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인건비 등 많은 부분이 낭비되고 있는데 저출산 쇼크를 맞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럴 여유가 없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광역 단위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적정한 견제와 균형, 감시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솔직히 시장 누군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 지방의회 의원 뽑는다고 도장 찍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물론 뭐 경력이 뭐다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그 사람들 알아요? 전혀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폐지하는 거는 불가능이다. 원체 지금 뿌리 있게 지금 지방 토호 세력들하고 이게 정치권하고 권력하고 유착관계가 너무도 깊기 때문에 아예 폐지는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럼 기초단체는 없애고 광역 단위에서만 하는 걸로 하고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아마 윤통이 이런 정도 수준에서 아마 보관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사 프로에서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이 얘기 안 해. 잼버리, 이재명이 이런 각 지역에서의 토착 세력과의 어떤 유착 관계로 인해서 비리가 터지는 거, 이거를 시사 프로그램에 어디 나와가지고 잼버리 사태 얘기하면서, 아니 이재명 얘기를 하면서 지방자치제가 문제가 많다고 누군가는 이거 화두로 집어 던져야 된다니까. 과연 누가 할지 한번 지켜보죠, 이것도. 언젠가는 누군가는 하게 될 거예요. 분명한 거는 윤통도 분명히 지방자치제를 어떤 형태로든 손볼 거라는 거 생각하고 있을 거니까. 일할 경찰이 없다. 신림 성폭행 살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소환되는 이유. 요즘에 이제 또 시끄럽죠. 그래 오늘은 뭐 그래 의경을 부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30년 전에 종로에서 의경 생활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방송 녹화하면서 관련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의경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거라든가 이런 걸로 관련해서 필요하긴 합니다. 그거는 어차피 오늘 그래 저기 경찰청장이 한덕수 총리가 어 의경을 부활하는 걸 지금 국방부하고도 협의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두 달 내에 뚝딱 되는 건 아니죠. 협의하고 뭐 이거저거 하다 보면 어차피 내년 초쯤은 돼야 제대로 된 안이 나올 거니까. 그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하고 다 종합을 해가지고 내일이나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제가 저기 서울에서 91년부터 93년까지 2년 6개월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가 딱 그 복무했던 시점이 노태우 말년 김영삼 초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범죄와의 전쟁 영화 보셨을 거 아닙니까? 최민식이 나오는 거. 야 임마 내가 너그 서장하고 얼마 어제 밥 먹었어 하는 거. 그 시점에 제가 딱 종로서에 딱 복무를 했지 않습니까? 범죄소당 180일 작전. 그 당시에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범죄소당 180일 작전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듣고 안 하던 새벽 순찰을 2인 1조, 3인 1조로 다니면서 치안 활동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내일이나 뭐, 이 의경 복무 얘기하면서 따로 하기로 하고.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치안에 투입이 되어야 할 경찰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업무 공백이. 왜냐? 수사권을 줘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들이 수사권을 갖다 보니까 그쪽으로 대거 인력이 투입이 되고 정작 경찰의 본연의 업무인 치안이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신림동 성폭행 사건 같은 흉악범죄 발생의 이유,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한다. 지난 2, 3년 동안 정치권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것에만 치중했지 치안정책의 부재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통계가 보여줍니다. 작년 6월 기준 서울의 지구대와 파출소 242개소 중 43.4%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서울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 약 1만 200명 중 30%가 50% 이상입니다. 방범, 순찰 등 치안 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처리하기 바쁜데 예방 활동을 할 수는 있을까요? 수사는 피해자가 발생한 뒤 범인을 잡는 겁니다.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방범, 순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경찰 본연의 업무는 수사가 아니라 범죄 예방 활동인 치안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범죄 예방 활동의 중요도가 밀렸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지구대 및 파출소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배치된 인력의 연령 분포는 어떤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아무리 최첨단의 환경공학적 범죄 예방 시스템이더라도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람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 현장에 파출소와 방범초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우범지역에 설치된 파출소와 방범초소에서는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울시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뿐 아니라 인력 정원 역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 의경생활할 때 수대장으로 그 경찰대학 출신이 왔거든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 경위를 다니까 수대장이죠. 그 소대장이 얼마 정도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제 기억에 부분이 남아있는 거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공부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시험 봐가지고 성질을 해야 되니까 밤늦게까지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책만 봤다니까. 그거는 지금 32년 전이니까 31년 전이죠. 92년도쯤이었을 거니까. 그 양반 지금 그래 계급이 뭐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잘 나갔으면 뭐 경무관 최소한 경무관쯤은 돼 있었겠죠. 돼 있겠죠. 근데 이름도 뭐 기억이 안 나요. 얼굴을 보면 아마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찰 윗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경찰의 시스템을 알겠습니까? 경찰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겠습니까? 오로지 그냥 자기들도 뭔가 좀 뽀대나게 실력도 없으면서 뽀대나게 뭔가를 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 대표적인 황운란이 저 작년에 그 유삼령 가는 그런 새끼들 아닙니까? 쥐뿔도 없는 새끼들이 실력도 없는 새끼들이 제가 알아요. 저도 30년 전 얘기를 하지만 저도 억행을 했기 때문에 경찰의 생리는 제법 알아요. 제가 경찰은 최우선의 임무는 방범순찰입니다. 방범순찰. 방범순찰과 관련해서 저도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제가 그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건 여기 그래 뭐 의경 얘기 뭐 내일이나 쯤 돼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검찰 수사 호남 출마 채비 민주당 골칫거리 된 전현직 대표 뭐 깊이 있게 할 얘기는 아니고 잘 보세요. 대통령까지 했지만 어떤 문재인 때부터 이해찬이 이낙연이 추미애 송영길이 이재명까지 해서 총 6명
다 수사 대상이잖아요. 이재명이는 지금 열심히 수사받고 있고, 그리고 송영길도 지금 수사받고 있고, 왜 빨리 소환 안 하냐고. 몸이 달아있죠. 아, 그리고 우리, 아까 보니까 그래, 검찰에서 오늘 내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소환을 통보하니까, 아까 오후에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갑자기 내일 출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달아가지고. 송영길이하고 똑같은 작전을 쓰고 있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내일 가면 조사 못 받지. 그 얘들은 뻔한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여론전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를 받으면 일주일 남았으니까 빨리 영장 치라 할 거고. 그러니까 9월 넘기기 전에 빨리 영장 치라고 할 거고. 만약에 조사를 안 해주면 와 정치 검찰이다 막 하면서 또 지랄할 거고. 눈에 뻔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 이렇게 이 새끼들이 이런 짓을 하라고 지금 다 몰았잖아. 한동훈이가 계속 감정을 자극하면서 이 새끼들은 그냥 지금 윤통하고 한동훈이가 쓰는 수법이 뭐냐면 그냥 막다른 골목으로 몰은 게 아니에요. 딱 한 길만 팔아놓고 새 길로만 딱 하나 남겨놓고 이 새끼들 계속 구석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 얘들도 처음에는 저 새 길로는 절대 안 갈 거다 했어. 왜냐? 파놨기 때문에, 함정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새 길로는 절대 가면 안 된다 했는데 윤통하고 이제 한동훈이가 계속 구석으로 몰아간 거죠. 그러니까 요 새 길로 빠질 수밖에 없도록 이 새끼들 봐라. 이 새끼로 너희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안 간다고? 안 가겠다고? 이 새끼들 봐라. 그 한동훈이가 계속 몰았잖아요. 안 가나 보자 이 새끼들아. 어제 오늘 한동훈이가 혼자서 또 씨발 민주당 이 새끼들 다 씹어 먹었잖아.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한 두세 번 하면서 그거는 내일쯤 또 얘기하기로 하죠. 그래 이 새끼들이 지금 이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자기들은 그럴 거야. 와 조사받고 당연히 씨발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씨발 통보를 해요. 다음 주에 하기로 통보를 했는데 우리도 아직 준비 덜 됐다 이 새끼들아. 가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물론 대놔놓고 가라고는 안 하겠지. 송영길처럼 꼴 날 거예요. 한심한 빨갱이 새끼들. 그러니까 오늘 계속 그러잖아 전부 다. 이게 뭐냐고. 뭐 서정욱이하고 뭐 장계찬이하고 막 전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특권을 누리겠다는 거냐고 막 씹어대잖아.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이제 개딸이나 이 빨갱이들 이 쓰레기들 보기에는 당연히 막 와 하면서 지랄하겠지. 근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저 새끼들 뭐야? 검찰에서 언제 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때 가야지. 아니 검찰이 예를 들어 30일 날 소환 통보를 했는데 바로 가겠다고? 아니 검찰도 씨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준비도 덜 됐는데 아니 범죄자 새끼가 준비도 덜 됐는데 검찰한테 가가지고 와 빨리 나 잡아가라.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두 번을 써먹었는데 이걸 또 현직 대표라는 새끼가 이걸 똑같은 방법을 써먹으면 아유 대가리 나쁜 새끼들. 참.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20대 여성 성폭행한 운동선수 퇴직금까지 줬다고 해요. 뭔가 봤더니 이게 지금 광주북구청이야. 광주광역시.
강간을 했는데 사법 처리를 안 하고 퇴직금까지 줘가지고 내보냈대요. 그래 이제 이 기사 때문에 갖고 온 게 아니고 댓글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댓글을 정리를 순공감 순으로 정리를 시켜가지고 쭉 봤거든요. 한번 볼까요? 광주에서는 성과급 대상인 건가? 이게 뭐 그쪽식 민주화인가? 그거냐? 성범죄는 저 지역의 민속놀이. 광주선 성폭행이 일상이여 아무것도 아니란께. 흑산도 여선생님 단체 강간 사건 시 별거 아니라던 마을 사람들을 보면 전라도에서 강간은 범죄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이 분명함. 역시 전라도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 시키고 굳건히 나가네요. 양아치 전라도 좌파. 성폭행도 광주에서 해야 되는군. 전라공화국 지발 대한민국과 분리 독립하게 국민투표로 정하자. 제발 전라도를 분리 독립시켜라. 성폭행에도 챙겨줄 건 다 챙겨주네. 거기가 도대체 어디야? 전라도네요. 그러니 생각할게요. 광주 북구청 공무원들도 같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전라도인데 성폭행이 범죄야? 전라도는 공정과 정의가 없어. 더불어총장의 지지 연고지답다. 그 짝도 내가 그렇지 뭐. 욕하려고 들어와 보면 또 전라도임. 이 정도면 과학이야. 역시 전라도 대단한 전라도. 전라도 광주 실업팀 운동선수 강간 정말 가지가지 하는군요. 그 와중에 퇴직금도 주고 정말 신기한 동네네요. 광주 민주당의 성지. 그쪽 나라는 성범죄자 우대하고 존중하네. 전라도에서는 성범죄가 하나의 풍습이자 행위예술, 모든 아트 정도로 간주됩니다. 그러니 퇴직금을 지급하는 건 당연하죠. 역시 라도스럽군. 광주 전라도는 성폭행이 훈장 취급이지 성폭행범은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역시 전라도 광주. 전라도라는 곳은 도덕성 자체가 없는 듯 성폭행했다고 보상금도 주는구나. 역시 클래스가 다른 라도 클래스. 썩어서 암모니아가 분비되는 홍어를 숙성이라고 하는 암모니아 중독자들. 홍어는 욕하지 말고 홍어는 나도 먹으니까. 깡패 아니면 성에 탐닉 못 배우고 한이 많으니까 니들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다. 분노가 몸에 배어 있거든. 역시 이곳이 전라도는 성문제에 간대함. 강간은 전라도 생활 스포츠라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순간 전라도는 범죄자도 품어주는 민주화 정신이 살아 숨쉰다. 범죄자와 함께하는 비풍양속 보기 좋습니다. 어이없네. 지방자치제 폐지하자. 존속시킬 거면 국가예산 할당하지 말고 각자 또 생활하고 하든지. 보세요. 한 30개가 넘게 한 40개 가까이 순공감 순으로 정리를 했는데 중간에 빠뜨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 밑에도 계속 이런 투의 댓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이제 댓글들에 보면 대댓글로든 아니면 보통 이제 댓글에 이제 야 경상도는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해 줄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경상도 부산 경남에는 특히 여기 부산하고 지금 현재 창원, 김해 이쪽은 다른 곳은 뭐 일단 차지하고라도 마산, 창원, 진해, 지금 창원, 김해, 양산, 부산, 울산 이쪽으로 보면 전라도 피가 3명 중에 1명은 돼. 빨갱이 새끼들아. 왠지 알아? 근데 그때 얘기했죠. 그 전해철이 그 새끼 고향이 목포인데 고등학교 선배라고. 마산중앙고등학교. 70년대 80년대 산업화를 이끌었던 곳이 마산하고 부산이야. 마산하고 부산. 울산.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돈 벌어보겠다고 부지기수로 넘어왔어요. 마산 수출 지역하고 부산에 이 사상 지금은 참 되새겼습니다만 사상공단 거기에 막 고무공장 뭐 저 뭡니까 그 운동화 만드는 공장 많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전라도 사람들이 넘어왔다고요. 울산, 현대 돈 벌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살든지 아니면 뭐
경상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든 경상도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든 내 주변에도 많아요. 그 절반은 일단 절반은 전라도 피. 그 인구가 요 요쪽에 그 3명 중에 1명꼴은 있다니까. 그 제가 신림동에 지금 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제가 뭐 서울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도 혹시 이전에 그 뭐야 그 공장이 많고 해가지고 전라도 쪽에서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ging 생활할 때 30년 전에요. 당연히 그 당시에 지역 감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고참 중에도 전라도가 광주, 목포, 전주 제법 많았거든요. 아니 한 번은 뭐냐면은 전라도 고참하고 감사원 근무를 나갔어요. 감사원에 그 당시에 그 초소는 없었는데 그 뻗치고 그 그냥 경계 근무 썼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리산 얘기가 나와서 지리산이 어디 거냐? 그래서 당연히 나는 천왕봉이 씨요 그 저기 경상도에 있으니까 뭐 경상도 거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좀 이 졸라 두들기 맞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러고 그만큼 그 당시에 심했거든요. 어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듣기에 제가 경찰이다 보니까 서울의 그 각 경찰서마다 특색이 있대요. 그,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그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에 아마 전라도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특색에 맞게 각 그 경찰서마다 어떤 지역에 분포가 엄청 많았대요. 그러니까 어느 경찰서 가면 이제 경상도가 좀 많았겠지. 어차피 서울은 서울로 다 몰려갔으니까 전국에서. 그런 얘기들이 그 있었다고요. 그러고 그 당시에 소대장으로 왔던 그 경찰 대학생 그 소대장 그 양반이 고향이 전라도였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뭐 아무튼요.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서 뭐 경상도 뭐 막 지랄을 하면 야 씨발아 경상도에는 3명 중에 1명이 전라도 놈들이다. 그렇게 방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진짜 진짜 이거 진짜 한번 통계를 내볼 필요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보세요. 어젠가부터 문제됐던 거, 그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강기정이한테 한 방 날렸죠. 정률성이, 제가 그래, 몇 년 전에 그 정률성이나 이름은 들었습니다. 그게 그 중국 공산당 뭐 군가를 짓고 했다는 그 얘기는. 그런데 그거 듣고 그냥 흘려버렸죠. 근데 이번에 이제 박민식 장관이 이제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지금 이틀 동안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분명히 저 7시 피는 남다른 피가 맞아요. 이건 과학이 맞아. 제가 말씀드렸잖아. DNA. 이건 DNA가 맞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타 지역 그 상등을 듣고 뭐 이리 저 씹으리면 최소한 절반이 아마 전라도일 거라고. 아니 진짜 이거는 아마 통계를 내면 그 비슷하게 맞아 들어갈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씨발 진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건 지역 감정을 조장하다는 게 아니고 도대체 뭐가 다른지를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그럼 뭔지를 이 유전적인 뭔가가 있는지 진짜 한번 이거는 깊은 연구가 필요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5.18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 그게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아니 지금 상황 보세요. 간첩이 씨발 그래 600명이 내려올 이유가 뭐가 있냐고. 직파 간첩이. 그러니까 제가 했던 그 뭐랍니까 그 추론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고 봐야죠. 이 자기가 아무리 단골 기질이 있고 하더라도 군대에서 아니 어떤 특정 집단에 속해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반드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니면 민간인으로서는 뭐 무기고 같은 거 절대 못합니다. 근데 무기고를 틀었잖아. 그러니까 그 무기고를 트는 임무를 부여받은 간첩이 최소 3명, 뭐 최대로 치서 한 5명 정도? 좀 선동도 하고 좀 이게 좀 해야 될 거니까. 3명에서 한 5명 정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씨발 밑도 끝도 없이 600명이 간첩 600명이 내려왔다. 그 어떻게 내려오냐고. 중국에서 배 타고 왔다. 씨발. 에휴 진짜 씨. 그 지금 나타난 거 보면 제가 이 지금 제시한 이 이론을 살짝 깔면서 논의를 시작하면 충분히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씨발 간첩 600명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나도 듣기 싫지. 씨발. 간첩 600명이 씨발 그래 뭐 어떤 교통수단으로 내려오냐고. 어? 어휴 씨발. 그리고 중국 관영 매체 캠프 데이비드 회의 냉전의 한기가 발산된다. 중국 관영 매체가 20일 안보 협력 강화에 합의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전의 기운이 전 세계를 한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뭐 가뜩이나 더운데 씨발 뭐 그래 뭐 한기가 좋죠 지금 상황에서는 시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뭐야 저 하와이 캐나다 뭐 저기 어딥니까 스페인 지금 산불로 난린데 한기로 몰아넣고 싹 얼려버리면 산불도 끄고 좋죠. 관영통신 신화사는 20일 논평을 통해 미국 주도로 삼국은 안보 수호를 기치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지정학적 소집단을 만들고 지역의 전략적 안보를 해치며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정상이 중국 위협이라는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다고 비난했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 협력을 한다는 것은 양국의 안보를 도외시한 채 양국을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며 한일 양국에 안정감을 주기는커녕 지역의 안보 위협을 높이고 긴장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과 일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신냉전에 휘말리면 한국의 안보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한국 일부 매체의 보도를 소개한 뒤 한반도 긴장이든 터무니없는 중국의 위협이든 모두 미국의 도발과 때려야 뗄 수 없다며 지역 안보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사실상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일부 매체는 어디겠습니까? 환경오프지. 빨갱이 신문. 그런데 이 이전 정부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윤통이 이 진짜 흔들림 없이 딱 이 마이웨이 한 길로만 가니까 전문가들이 나서잖아요. 전문가들이.
그 오염수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연합뉴스나 뭐 전부 이제 종편이나 이런 데서 그 빨갱이 방송 빼고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건 역사적인 전환점이고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 나라들끼리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나설 수 있는 게 왜겠어요? 윤통이 워낙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빨갱이 새끼들 뭐라고 물어뜯어도 귀등으로도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전문가들이 보기에 아, 저 사람은 이제까지 지도자하고는 뭔가 다르구나. 전문가들이 왜 목소리를 못 냈겠어요? 물론 그 빨갱이 정권이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뭐 박근혜 때나 이명박 때는 왜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못 냈겠습니까?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한 가지 하겠다고 해놔놓고 찔러만 놓고 아니 뭐 반대 목소리만 좀 세다 싶으니까 바로 꼬랑지 내리거든. 그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당연히 못 나서지. 왜냐? 아니 씨발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그래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 뭐 시위 좀 하니까 씨발 바로 꼬리 내리고 씨발 그렇게 기자회견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니까 전문가들이 어떻게 나서요 거기에? 그런데 윤통을 딱 보니까 아니 빨갱이들이 저렇게 물고 씻고 뜯고 하는데 뭐 개소리를 치부하고 그냥 뭐 귀등으로도 안 듣고 뭐 하고 그냥 딱 제시된 길로 자유민주주의 딱 한 길로만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이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스스로 나서는 거예요. 확실한 철학을 갖고 대통령이 된 게 맞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사실이기도 하지만 윤통한테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렇게 논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심하게 짓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겁먹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총선 전에 시진핑이가 올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윤 대통령 2차 한미일 회의 서울 개최 추진, 내년 상반기 가능성. 이것도 보세요. 얼마나 이거 막 한번 막 이 하겠다고 하니까 바로바로 막 하잖아요. 좌고 우면이고 이런 거 없잖아. 뒤도 안 돌아보고 앞도 옆도 안 돌아보고 딱 한 길로만 가잖아요. 왜 한 길로만 가겠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윤통은 그러니까 조국 때문에 추미애 때문에 얼떨결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니까. 윤통 스스로가 길을 개척해서 만들어서 닦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인데도 그걸 제 말을 이해를 못한다, 인정을 안 한다.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다 뒤지고 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다 뒤지고 나서 뒤지면서도 왜 내가 뒤지지? 내가 왜 죽어야 되지? 파도에 휩쓸려서 가면서도 왜 이 파도는 뭐고 이 파도가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를 쓸어가지? 기껏 살아남으면 예를 들어서 다시 정신 차리고 왔더니 파도에 휩쓸리기 전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분명한 거는 이 윤통이 그 저기 한미일 회담 와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직접적으로 아마 이 서로 정상들이 앉아 있을 때 다음에는 서울에서 합시다고 얘기를 꺼낸 건 아니에요. 딱 기자회견을 할 때 딱 꺼내잖아. 바이든 다음으로 딱 그 뭡니까 기자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선빵 날린 거죠. 일단 협의는 다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이 한국에서 해야지. 그러고 와서 바로 내년 회담은 한국에서 밀어붙이잖아요. 숨 쉴 틈 없이 그냥 밀어붙이잖아. 한동훈, 야, 불체포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국민 피곤하다. 좀 읽어볼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시 체포동의안 포기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매번 자기들끼리 이랬다 저랬다가 갑자기 심각해서 화냈다가 결국 남 탓하고 결론은 항상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저는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4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 무서워서 특권을 포기했다고 하겠다고 말하는 건 이재명 대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께서 매번 보시지만 좀 피곤하시고 하고 지루하실 것 같아. 이 대표 본인이 피의자이고 본인 사건이니 그럴 수 있다 쳐도 공당인 민주당이 저러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체포동의안 표기를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4번 한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이라 그건 서로서로 특권 포기를 못하게 공개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의 문턱을 덮으려고 국가폭력을 장애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본인의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데이터 폭력이라며 변호했던 흉악범 피해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뜬금없이 저런 말을 만들어낼 것 같지 않다. 보세요. 한 문장으로 이재명의 과거를 다 나타내잖아. 그 기억 속에서 멀어졌던 국민들 내리에다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덤비지 말라니까. 오늘도 씨발 막또 기자들하고의 한 서너 번의 문답으로 민주당 전체를 또 아예 또 씨발 막 갈아마셨잖아요. 아유 무시한 새끼들. 김혜겸이 얘기는 뭐 할 것도 없고. 그리고서 또 마지막에 누가 그랬다시피 자기 아는 인척을 그냥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이런 제도가 아니다라며 이 대표를 우회적으로 이재선 씨 강제 입원시킨 거. 그러니까 괜히 매를 벌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매를 안 벌 텐데 괜히 자기도 한마디 한번 해보겠다고 한마디 했다가 본전은 그냥 아유 한심한 새끼들. 윤, 북 핵사용도 불사할 것이다. 민관군 국가 총력전 역량으로 향상시켜야. 그게 이제 얼지 프리덤 쉴드 훈련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뭐 빨갱이 새끼들 뭐라고 물어 뜯어도 윤통원 씨뭐 기등으로도 안 듣고 지 할 일만 하잖아. 한동훈이가 요 빨갱이 새끼들 몰고 다니면서 개소리 저 씹으리면 뭐라 이 새끼야 팍팍팍 정밀 타격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이제 집단으로 이제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 거죠. 한동훈이 하나를 못 당해가지고 아유 불쌍한 새끼들. 내일 아침에 또 아마 재밌을 겁니다. 지는 당연히 또 뭐 대표라고 또 가가지고 하면서 막
당연히 씨발하면 쫓겨나는 거지, 이 새끼야. 한심한 새끼. 진짜 너무 수건 눈에 보이잖아요. 아유, 한심한 새끼들. 아유, 찌질한 새끼들아. 이 빨갱이 새끼들아. 이. 진정한 평화는 일반국을 선의가 아닌 압도적 힘으로만 지킨다. 그렇죠? 이거는 뭐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죠. 역사가.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보세요. 윤통은 뭐 아무리 물고 싶고 뜯고 해도 뭐 윤통 시간표대로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그래놓고 큰 행사 있을 때마다 연설하러 나가가지고 방국가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그러니까 보세요. 강기정이 것도 그렇고 지금 윤통이 반국가 세력 딱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쉬 몰고 가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또 이성을 상실해가지고 더 반국가 세력에 해당하는 짓거리들 말과 행동들을 하잖아요. 이게 다 짜여진 각본이라니까. 그 내일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한 것도 당연히 한동훈이는 이원석이는 그렇게 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몰아간 거고. 어제 오늘만 해도 그렇잖아요. 한동훈이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보시다시피. 아니, 사법방에 씨발, 너희들이 재판 지연시켜가지고, 아니, 해놔놓고, 이제 와서 또 무엇이야, 빨리 그 영장 청구 안 한다고 지랄하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딱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보세요. 이 검찰에서 바로 이제 툭 던지잖아요. 30일까지 오세요. 30일 날 오세요. 소환 통보를 딱 하죠.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들은 이 봐라 씨발 저거들끼리 그러죠. 이 봐라 이거 와 씨발 8월 달에 영장 청구 안 되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은 또 회의를 했겠죠. 야 씨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회기 시작되기 전에 영장 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일단 소환 통보를 했으니까 그럼 일단 바로 가자. 돌대가리 빨갱이들 대가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것도 급박하게 막 기자회견 해가지고 완전히 바로 출두하겠다고. 야 이 병신아 그렇게 하라고 한동훈이가 너희들 몰아간 거라고 이 병신들아.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야 이 개딸년 18년들아. 어? 내 얘기가 뭔지 모르겠지. 아유 씨부랄 불쌍한 새끼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환경어프 다 뒤졌습니다. 기사를 어떻게 썼나. 그래서 뭐 내용은 어차피 뭐 볼 필요도 없고요. 제목만 딱 뽑아왔습니다. 야 경향신문이 딱 하루 만에 그냥 기자회견하고 이제 딱 그 윤통이 비행기 타고 그때부터 그 다음 날까지 뽑아낸 기사들입니다. 미로에 빠진 한국 외교 국익은 시계제로 중국 봉쇄 전례 없는 결속 뉴욕타임즈 미국 외교 꿈 이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 다 갖다 바쳤다. 이거 지금 이 프레임으로 엮기 위해서 지금 이 기사를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거죠. 그리고 미래에 빠진 한국 국익은 시계제로. 시계제로는 뭐 시계제로 병신아. 명확하게 노선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까지 그 빨갱이한테 몰빵하면서 그때가 시계제로였어 이 병신아. 근데 지금 시계제로였던 한국 외교를 아주 명확하게 누구도 쉽게 알 수 있게 명약 관화하게 지금 만든 거야 이 병신들아. 에이 무식한 빨갱이 새끼들아. 보세요. 또 준동맹시대 동맹이라는 이제 또 단어를 쓰잖아요. 그 이제 일본과의 어떤 그 고리를 이용해서 또 뭔가 좀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쿼드, 오크스보다 넓고 깊게 중국 포위하는 미국, 삼국 군사협력 강화에
되레 더 커지는 한반도 안보 불안. 한미일 준동맹 세시대. 보세요. 똑같은 거 나왔죠. 커지기는 뭐 커져 병신아. 아 진짜 이 새끼들이 그 지금 중국이 지금 그 숙이고 들어오는 거는 절대 보도를 안 하죠. 그래 만약에 진짜 시진핑이가 만약에 방문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기사 쓸지 진짜 궁금하긴 해요. 이 빨갱이 새끼들 또 뭐라 할지 참 궁금해요. 오염수 방류 임박, 한일 결속 변수로. 사설, 국민 동의 없이 대중봉쇄 최일선에 선 윤 정부의 위험한 외교. 한국 외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미증유의 미로에 진입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 국가의 중요 정책은 이론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가 확고한 철학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 이승만이가 미국을 끌어들인 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만든 거 또 박정희가 63년이었습니까? 60년 됐네 그러고 보니까 한일 협정 맺은 거 그 이후로 지도자의 결단력이 빛난 어떤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여론 눈치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됐지. 씨발 박정희 이후로 40년 만에. 국가의 중요 정책을 만약에 국민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국민투표 붙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국민투표를 붙이면 그게 제대로 그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여러분? 그래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국민 동의 없이 한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의민주주의 지금 현재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부정하는 말. 이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더 심각해진 이 여론 조작, 왜곡. 이 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 동의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물고 빠는 이재명이나 문재인 같은 그런 쓰레기가 나오는 거야, 이 새끼들아. 그 예산 그냥 막 펑펑 쓰고 추경이다 뭐다 하면서 씨바 그래 뭐 1년에 한 번씩 뭐 5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핑계는 좋았지 코로나라고. 쓰레기 새끼들. 미정유의 미로 좋아하시네. 아주 명확한 새끼야. 딱 이 미래가 보이는 명확한 고속도로야 이 새끼야. 번영으로 가는 고속도로 탄 거야 이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예전한 약한 고리 한일관계 한미일 준동맹 지속성 변수될까. 보세요. 준동맹. 미국 외교의 꿈이 이루어졌다. 한미일 정상회담 최대 승자는 미국. 준동맹 한미일. 자유인권 북한 압박 한반도 신냉전 첨예화. 아니 신냉전은 지금 어차피 그 재작년쯤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뭐 갑자기 뭐 이것 때문에 그 더 첨예화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 새끼들은 지금 선후 관계를 갖다가 뒤집어가지고 지금 이제 기사를 쓰고 있잖아요. 한미일 산업장관 연례회의 신설 기록. 공급만 재편의 중국 대응은 미 인태 전략 핵심 부상한 한미일 쿼드 오커스보다 넓고 깊게 중국 견제. 한미일 유사시 협의 의무화 이런 준 군사동맹 반대한다. 그 네가 반대하면 뭐 줄 건데 새끼야.
안보 위기의 삼국 협의 문구 미국은 응원하는데 한국은 아니다. 그 어떻게든 망해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마이 미 일에 끌려다니는 윤 대통령. 그래 이게 참 이런 제목을 뽑고 여기에 세뇌되는 것들이 진짜 이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이게. 아니 얘 빨갱이 새끼들 잘 들어. 야 찌빨 개쌍년들아 잘 들어. 이 지금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윤통 때문에만 이 승사된 거라고. 윤통이 아주 전략적으로 전격적으로 한일 관계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 틀고 미래를 향해서 미래만 보고 한일 관계를 새로 이 설정해 나가겠다. 그 결단 때문에 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성사된 거야, 이 병신들아. 근데 뭘 끌려다녀, 병신아. 윤통이 씨발 끌어가지고 지금 바이든하고 기시다가 끌려와가지고 지금 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성사된 건데. 아니, 이 새끼들은 씨발 진짜 이 사건의 전말을 뒤집고 본말을 전도시키는 능력만큼은 뛰어나요. 이재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수상욕 얘기하니까 뭐 형이 뭐 뭐 엄마한테 뭐 욕을 했다. 그 처음에 얘기했던 형수상욕 버전은 그 욕하기 한 달 전 거고 이 병신 새끼들아. 나도 처음에 쏘갔지 씨발. 그리고 그 앞부분만 잠깐 들었기 때문에 6년 전에는 그러면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깨름직했어요. 뭔가 하여튼 약간 찜찜한. 그러니까 뭐 좀 사람들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왠지 모르게 뭔가 해결된 것 같은데 그래서 뭔지 모르게 뭔가 약간 가슴 한켠에 막 찜찜한 그런 거 있잖아요. 한미일 정부는 왜 꼼수 택했나? 꼼수는 병신아 전공법이지. 씨발 하여튼 빨갱이 새끼들. 진보당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한반도 평화 심각하게 훼손. 훼손은 병신아. 윤석열 정부의 어공들은 일머리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편 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말하는 일머리라는 게 적당하게 복지부동하면서 적당하게 예산 뽑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그러거든. 원칙대로만 하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보기에는 이제 일머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적당히 그래 공무원을 뭐 장관이 되고 뭐가 되고 하면 들어가가지고 예산 좀 빼가지고 여기저기 좀 나눠주고 그 나눠 먹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일머리가 좋은 건데 전혀 그러질 않으니까 자기들 보기에는 일머리 젖도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개인들은 뭐 좀 솔직히 그렇게 해도 뭐 그냥 상관없죠. 뭐 피해든 뭐든 개인에 안정되니까. 하지만 국가 공무원들, 최상위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잔대가리를 굴리면 나라 망하는 거지. 그 얘들은 지금 이재명이가 그립고 저기 문재인 때가 그리운 거예요. 세금 막 빼다가 곶감 빼먹듯이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막 쓰고 다녔으니까. 근데 그 길이 다 막히니까 깝깝한 거야. 씨발 돈 생길 이제 그 돈 생길 곳이 지금 다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적당히 나눠주면서 해야 너희들도 편하지. 일머리 젖도 없네. 오염수 방류. 어쩌다 일본이 윤석열 정부를 챙겨주게 됐나. 무모한 외교 행보.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내용 포함시켰을까?
그 너희들이 보기에는 무모하겠지 병신아. 좋댔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저기 김정은이 시진핑이가 좋댔으니까. 빨갱이 새끼들. 미국 일본에 또 퍼준 한국. 더 위험해진 한반도. 빅딜 한미일 회의.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 한국 일본 경제 불이익 달래야. 한미일 회의 후 바로 기시다 21일 후쿠시마 원전 시찰. 윤 대통령 강제 동원 배상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2023) 을지 자유의 방패 전쟁 연습 중단하라. 반미운동에 앞장서는 빨갱이들. 미 반중 노선 올라탄 한국. 대만 유사 사태 반도체 금수 덫에. 덫은 병신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모든 사태는 윤통이 주도해가지고 만들어낸 사태입니다. 윤통의 그 정말 결단이 아니었으면 이거는 꿈도 못 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후 관계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 빨갱이 새끼들아. 다시 한번 잘 들어. 전후 관계를 똑바로 해야 돼. 끌려다니는 게 아니야, 이 병신아. 윤통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기시다한테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성사된 거야, 이 병신아. 뭐, 저기, 뭐야. 바이든이 하자고, 기시다가 하자고. 그리고,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생각을 좀 해라. 아무리 씨발 내가 좀비니 아메바니 욕을 해도, 야, 기시다가 얼마나 지금 그 기분이 좋으면, 자기도 숙제였지. 한국하고의 관계를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이 씨발 빨갱이 새끼들이 다 망쳐놨고, 그래서 이제 윤통이 딱 들어섰는데, 보니까 일단 좀 우호적으로 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자기가 먼저 손 못 내미는 거야, 병신아. 윤통이 그걸 아니까. 그리고 자기가 아젠다를 선점해가지고 주도권을 쥐고 흔들어야 되니까, 갈자로를 쥐어야 되니까, 윤통은 통 아니면 안 한다니까? 이때까지 삶이 그랬어요. 딱 보니까 그래. 내가 딱 기시다한테 가가지고 손 내밀고, 바이든 형님 좀 꼬시고, 해가지고, 주도권을 쥐고 가면, 예. 윤통의 새끼야. 큰 그림이야, 큰 그림. 한심한 새끼들아. 어? 윤통의 결단에 의해서 바이든 끌어들이고 기시다 끌어들여가지고 잡아 끌어가지고 이루어진 게 이번 데이비드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라고, 이 병신들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전후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어떻게 된 건지 새끼야 답이 나와. 근데 뭘 씨발 그래, 미 반중 노선에 올라타 병신아. 윤통이 다 씨발 그래 계산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한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용산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내 말이 하면은 1년 5개월 전에 작년 3월 20일쯤인가? 윤통이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딱 발표했을 때, 그때 내가 그 다음날인가 올린 방송 한번 봐봐. 그때 내가 뭐라고 첫 씹으려는지. 내가 왜 너희들한테 이렇게 자신있게 씨발저발 해가면서 쓰레기라고 해가면서 얘기하는 줄 알아, 새끼야? 계속 얘기하잖아. 내가 1년 5개월 전에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예측했잖아, 이 병신아.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한 게, 정말 뭐 어디 저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씨부린 게 됐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 내가 뭐랬어? 김수경이 씨발 내가 제일 지금 했는데, 딱 그러고 나니까 바로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불러가지고 딱 데리고 가잖아. 윤통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얘기했잖아, 씨발놈아. 2018년은 봄부터 씨발 내가
윤통을 갖다가 지켜보고 왔는데 병신들.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 비핵화, 대화 여지 좁힌 일방적 퇴행. 에휴, 한심한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입김 커질 듯. 동해 패권 경쟁 우려도.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한미일 사실상 군사 동맹선언. 경랑 항복판에선 한반도. 일본과 군사 협력 강화 왜 필요한지 이유도 이론 설득도 없어. 그러니까 씨발라 막 이런 걸 이론 설득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지도자가 그냥 하는 거지. 그만큼 이 철학과 신념이 있다는 얘기야, 이 병신아. 사슬 한미일 준 동맹화 위협 요소 점검은 하고 하는 건가? 미 삼국 협의 공약은 의무, 문서에도 없는 내용 강조 왜? 캠프 데이비드 분수령 넘은 한국 신냉전 한복판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 빨갱이 새끼들아. 이 판은 윤통이 짜가지고 지금 이 여기까지 온 거야, 이 병신아. 윤통이 이렇게 만들어야지 애초부터 계획을 갖고 있다가 대통령 되고 나서 실행에 옮긴 거라고, 이 병신들아. 아직도 그래, 저 조국하고 추미애 때문에 어떻게 대통령 됐다고 생각하지?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병신아. 한심한 새끼들. 빨리 저기 김어준이나 씨발 변희재나 저기 저 어디 저기 그런 데 가서 그냥 너희들끼리 새끼야 위안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주변에 씨발 지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씨발 지지율이 어떻게 씨발 35% 나오지? 38% 나오지? 한심한 새끼들. 너희끼리 모여서 씨발 너희들끼리만 모여있는데 병신아, 그러면 네 주변에 씨발 그래 윤통 지지하는 사람이 있겠냐고.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병신아, 니 같은 수준이면 주변에 예를 들어서 네 주변에 친구가 만약에 윤통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네 앞에서 씨발 그래 나 윤통 지지한다고 할 거 같냐? 니 같은 사이코 옆에서 씨발라마. 병신 새끼들 아무 생각이 없어, 생각이. 그럼 나라고 씨발라마 저기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한테 막 내가 지금 윤통 이렇게 지지한다고 하면서 막 뜯고 다닐 거 같냐고. 병신아. 어휴, 한심한 새끼야. 아니 뭐 친한 사람이고 하면 뭐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 친한 사람 조건이 뭐야, 이 새끼야. 그래도 그 사람이 성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는 얘기 아니야. 네 주변에 씨발라마 윤통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한 거지, 병신아.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씨발라마 100%가 네가 이때까지 이 새끼야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눈이라도 한번 마주친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 응? 100만 명이 될 것 같아? 아니면 네가 진짜 어디서 그 말이라도 한마디 섞어본 사람이 10,000명이라도 될 것 같냐? 니하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마디라도 대화를 해본 사람이 10,000명이 될 것 같냐고, 이 새끼야. 안 돼, 이 새끼야. 10,000명 하니까 우습게 생각되지. 니 평생 지금 살아온 날짜가 몇 날인지 한번 계산해봐, 이 새끼야.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며칠을 사는지 알아? 36,500일을 살아, 이 새끼야. 하루에 한 명씩 평생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해도 평생을 36,500명을 만난다는 얘기 아니냐? 어? 네가 만약에 지금 40년을 살았으면 그 일수로 한번 계산해봐라, 이 새끼야. 365 곱하기 40. 어? 만 한 4천일 정도 되냐? 14,000일? 그럼 네가 평생을 하루에 한 명씩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다고 해도 14,000명밖에 안 돼, 이 새끼야. 하루가 몇 초인 줄 알아? 하루가 24시 1440분 86,400초야, 이 새끼야. 어? 하루 24시간이 86,400초라고, 이 새끼야.
쓰레 같은 새끼가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이 새끼야. 근데 뭔 얘기하다 이래 되지? 아무튼 여러분, 어, 이런, 빨갱이들이 이제 지금 다 지금 집단으로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상황은 윤통하고 한동훈이가 예비했던 길입니다. 편안함만 버리시기 바랍니다.